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해. 진짜 중요한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말했는데도 왜 못 알아듣는 걸까?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전달하려고 애쓰지만 상대는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해.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깊은 외로움이 생깁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왜 상대는 못 느끼고 왜 세상은 날 오해할까? 이 질문에 대해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러드위그 WITTGNSTIN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그의 결론은 단호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다. 즉,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의 근본적 외로움과 관계의 오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이해의 구조가 언어라는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다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말로 못하는 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며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깊은 감정을 느껴도 그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타인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는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가장 큰 슬픔과 기쁨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이별 후 느끼는 감정, 사랑이 끝나는 순간, 혹은 그저 외롭다는 느낌. 이 모든 건 언어로 완벽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왜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진 않을까? 라는 질문의 철학적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전달해서가 아니라 언어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힘들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너는 몰라. 이건 단순히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안아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내버려 둬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연인 관계, 친구 사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예로 사랑해라는 말조차 어떤 사람에겐 깊은 헌신을 의미하고 누군가에겐 가벼운 애정 표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공유된 언어의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언어 게임 랭거지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자의 언어는 자신만의 규칙과 맥락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규칙을 모르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내가 체스를 두고 있는데 상대는 바둑판에 말을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운함은 쌓이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은 깊어지죠.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과 진짜로 소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언어 게임 규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보다는 맥락을 함께 듣기. 상대가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보다 말할 때의 표정, 톤, 상황을 함께 느끼는 것.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흥력입니다. 예를 들어 말은 괜찮다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목소리는 떨린다면 진짜 의미는 오히려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층위입니다. 두 번째, 내 언어가 아닌 상대의 언어로 말하기. 우리는 보통 내가 쓰는 방식대로 내가 편한 어휘와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인의 언어 게임 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이 쓰는 언어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 규칙 안에서 나를 표현해야 진짜 소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중심의 사람에게는 논리보다 감정의 공감이 먼저 필요하고 행동 중심의 사람에겐 말보다 실제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충분한 공감을 목표로 하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부분조차 함께 침묵하며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건 언어 이상의 경험이고 존재가 존재를 향해 열리는 순간입니다. 왜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 질문은 사실상 왜 나는 외로운가? 라는 질문과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설명하려고 애쓰고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어떤 감정은 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점을 가장 정직하게 직면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언어로 말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했죠. 사랑, 고통, 죽음, 존재의 이유.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전달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조금씩 오해받고 조금씩 멀어지며 조금씩 혼자만의 공간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함은 우리가 더 나은 언어를 찾게 하고 더 깊은 질문을 품게 하며 더 온전한 공감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존재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 아닐까요? 어딘가에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건 단순히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살아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은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고 어떤 마음은 단지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도 통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감정은 언어 이전의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걸 압니다.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늘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말을 꺼내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다가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어쩌면 우리는 모두 말 너머에 있는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기능은 세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나를 그려가고 관계를 그려가며 세상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니 언어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 안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 적이 있을까?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철학적 문제는 언어 사용의 오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지만 그 언어 사용의 뒤엔 언제나 나의 관점, 나의 맥락,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내 언어부터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쓰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상대를 향한 다리일 수도 있고 상대와의 벽일 수도 있으니까요. 언어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존재의 진심을 포기하지 말 것. 결국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는 세상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언어의 한계를 넘어 존재의 공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건 단순히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살아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은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고 어떤 마음은 단지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도 통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감정은 언어 이전의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걸 압니다.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말하는 용기.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늘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말을 꺼내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다가가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위에서 말했던 말의 기능은 세상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나를 표현하고 관계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어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 안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언어의 한계를 넘어 존재의 공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언어를 이해하려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말로는 전부를 전할 수 없지만 당신의 진심은 어딘가에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대화 자체가 서로 다른 세계가 이어지는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